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로서 굉장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위에서 아래로 7포인트,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6포인트대 이상 움직이는 큰 변동성이 나왔고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업데이트 좀 몇 개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이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 을 맞아 전일 야간 선물은 0.64% 상승했고 외국인 선물은 1203억 매수했었습니다. 0.5% 상승 출발 후 아래로 1%를 밑으로 넘겼다가 다 말아올리며 0.29%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오후 2시 30분에 TSMC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AI 칩 수요 증가에 의해 2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2분기 매출액은 9,337억 9천만 대만 달러, 이게 약 44조 원이고 영업이익은 4,634억 2,300만 대만 달러, 이게 약 22조 원 정도로 발표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8.6%, 영업이익은 61.8%, 순이익은 60.7%가 증가했습니다.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318억에서 330억 달러로 제시했으며 지난해 3분기 235억 달러와 역대 올해 2분기 301억 달러의 실적을 웃도는 발표로서 시간외에서 약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100만 주와 우선주 13만 5천 주가 있었고요. 이건 오후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7월 16일 블록딜 콜옵션 거래대금은 72억으로 평균 이하로 잡혔고요. 풋옵션 거래대금 128억도 평균 수준으로 잡혔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풋옵션이 콜옵션 거래대금보다 올라섰는데 둘 다 평균 수준 혹은 평균 이하여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정도의 범위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회계부정 상고심 선고가 오늘 오전 11시 15분 대법원에서 있었는데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밤 잠시 후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6월 소매 판매, 7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 5월 기업 재고, 애틀란타 여는 GDP 전망치, 메리데일리 여는 총재 연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연설, 넷플릭스 실적 발표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일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있었죠. 6월 PPI는 연간 상승률은 2.3%로 전월 2.7%와 전망치 2.5%를 하회했으며 월간 상승률은 0%로 전월 0.3%와 전망치 0.2%를 하회했습니다. 이는 서비스 부문 비용 증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연준은 계획된 대로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받았으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56%대로 약간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뉴욕타임즈 등이 보도한 파월 의장의 해임설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일축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승하던 장기 국채 금리는 하락 전환하기도 했으며 이는 파월 의장 해임 시 장기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국채 시장의 경고로도 해석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파월 의장을 쫓아낼 가능성은 없지만 파월 의장 당사자가 내년 5월 임기 만료 전에 직접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며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월가의 일부 기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월을 그만 흔들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 규모가 작은 국가들에게 10%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50개국 이상에게 이제 서한을 보낼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서한에서 언급한 대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강조하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일본과의 관세 협상이 잘 풀리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한 줄 요약하자면요. 추세를 강하게 지키고 있는 시장은 무섭다입니다. 가장 최근에 돌파했던 424.5 부근 자리, 자, 여기죠. 자, 이 자리를 지켰죠. 오늘도 지금 몇 번을 반복해서 지키는 것 같죠. 오늘은 11선을 지켰는데요. 그 자리 부근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410포인트를 지킨 것과 유사한 관점, 유사한 패턴이죠. 갭 돌파한 이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를 지켰는데요. 지금 요날 돌파한 이후에
한 번, 두 번. 자, 두 번째 지금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레벨업이 된 시장을 의미하고요. 강한 상승 추세가 계속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뜻하죠. 이제 만약에 근데 이탈을 하게 된다면 오늘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아올리는 힘이 강하게 작용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탈하게 된다면 단계적으로 411.6 일어나 자리에 해당은 됩니다. 그리고 연결돼서 409에서 410포인트, 404포인트, 400포인트, 392, 385 자리로 순서대로 공간을 열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탈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접근하는 방식은 위험하며 먼저 쇼포지션이죠. 기본은 추세를 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의 8월물 콜옵션 매수 누적과 200억 이상이 누적돼 있습니다. 오늘도 6억을 보탰죠. 아직 만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위로 감당할 수 있는 폭은 넓지만 외국인의 콜 매도 누적, 자, 콜옵션 매도가 또 많이 누적되어 있죠. 그런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시간 가치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포지션상 위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폭넓습니다. 이거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인데요. 양매도긴 하지만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450 이상도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밑으로도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 넓고요. 그래서 아직은 만기가 지금 20거래일이 남은 시점이니까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위로 감당할 수 있는 폭은 넓지만 외국인의 콜 옵션 매도 누적 오늘 52억이 또 추가됐어요. 보시면 이게 중간에 30억에서 20억 정도의 이제 추가 블록들이 이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물량들과 그리고 선물 매도 누적 대략 한 3조 원 정도에 가까운 그런 선물 매도 물량과 그다음에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국채 선물 매도세 그리고 환율 상승 등은 이제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고 이는 미국 혹은 일본발 악재 등 특정 내용이 트리거로서 작용될 경우 한 구간 동안 강하게 이런 내용들이 부각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당장은 생각하기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구간이 이탈되는 조짐이 보일 때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골드만삭스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늘 9.2% 급락 마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7일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SK하이닉스의 HBM의 가격이 내년에 처음으로 하락할 수 있다며 하이닉스의 주식에 대해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다고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시장의 경쟁이 격화하고 가격 주도권도 점진적으로 주요 고객사로 넘어가면서 HBM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내년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도 주가가 계속해서 시장을 상당히 상회하고 있어 점점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목표치를 근래에 3,100으로 설정하고 이미 이걸 달성한 바가 있죠. 그 뒤 목표 주가를 높이지 않은 채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3,200선까지 돌파하자 사실상 코스피에 대해 코스피에 대해 고평가 매도 리포트를 낸 것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SK하이닉스는 24년 9월에도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는 보고서에 의해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에 의한 급락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오늘 10년 묵은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기존 고점을 돌파하며 본격 상승 동력이 생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분기 어닝쇼크 발표 이후 엔비디아의 중국 H20 반도체 판매 재개 수혜 효과로도 주목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급 종합 사항입니다. 일단 요거는 장중에 이제 텔레그램 이따가 좀 확인할 건데요. 먼저 오늘 요약된 거 좀 볼게요. 9시 46분 전까지는 오늘 9시 46분은 시장이 저점을 찍은 자리입니다. 아침에 급락하다가 터닝했던 그 저점 구간이 9시 46분. 프리장부터 약 1시간 내리 꽂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반등하는 큰 나이키 형태의 시장이 출현했는데 어쨌든 오늘을 반으로 나눠서 9시 46분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겠죠.
굳이 따지자면은 여기서 11시 30분까지 또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데요. 여기는 이제 하락세, 그 다음에 여기는 하락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등 후에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구간. 그런데 생각보다 셌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선고 결과 발표 이후에 이제 상승세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좀 어려웠다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넘어갔으니까 그래도 풀어가기는 좀 수월했고 여기 괜찮았고요. 수급대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9시 46분 전까지는 여기 9시 46분 전까지는 개인들의 위클리 옵션 수급은 콜 옵션 매수에 집중되었죠. 그다음 풋 옵션은 오히려 매도를 보였고요. 주로 430 위클리 콜 매수와 427.5 위클리 풋 옵션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430 위클리 콜 매도와 427.5 위클리 풋 매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9시 46분 저점을 찍고 돌리면서 개인들의 위클리 풋매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자, 위클리 풋매수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개인들의 매수가 갑자기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9시 46분 찍고 확 돌아섰죠. 자, 이런 점들이 눈에 띄게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반등은 세게 나올 수 있겠고 진짜 여차하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선고 이후 진짜 결과에 따라서 진짜 상승세, 삼성전자 중심의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개인들의 위클리 풋매수가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반등하기 시작했고 적당히 올라가고 조정 받고를 반복하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1시 30분경 11시 30분경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무죄가 확정되자 잠깐의 삼성전자 차익이 나온 뒤에 다시 달리면서 여기 순간적으로 차익이 나기도 했죠. 다시 달리면서 수급 대비 강세 시장이 연출되었습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아침부터 골드만삭스의 하향 리포트로 인한 매도세가 상당히 거세게 나왔는데 그 돈이 대부분 삼성전자로 이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차이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무려 두 종목의 거래대금이 오늘 각각 3조 7천억대가 넘어갔습니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삼성전자도 3조 7천억대, 하이닉스도 3조 7천억대 비슷하게 나오면서 그 돈이 그 돈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전일 위클리 옵션 개인 포지션은 양매수였고 오늘 아침은 콜옵션 매수만 있었다가 9시 46분부터 서서히 풋옵션을 사들이며 결국 양매수가 되었는데요. 자, 어제 개인들의 위클리 옵션은 이렇게 양매수였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분명히 콜옵션 중심으로 바뀌었다가 결국에는 다시 양매수 효과를 내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종가에 비해서 크게 움직인 바가 없기 때문에 어제 들어간 양매수는 모두 거의 다 손실이 되겠죠. 모두 녹았겠죠. 개인들은. 자, 거의 손실이고 오늘 들어간 콜옵션들에 대해서 특히 이 저점에 들어간 콜옵션들에 대해서 특히 430 위클리 콜 정도가 오늘 살아나는 모습을 개인들의 매수가 있었던 430 위클리 콜이 수익으로 살아나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사들였던 여기 풋옵션 이렇게 사들였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풋옵션을 사들인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풋옵션은 다 녹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매수가 된 상태에서 430부터 아래로의 위클리 콜옵션을 제외하고는 다 녹은 겁니다. 종합하면 전일 양매수는 대부분 녹고 오늘 430 위클리 콜 이하를 제외하고는 콜풋 모두 녹으면서 개인은 오늘 이번 주에 18억가량의 추정 손실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시 11분 기준 430 위클리 콜 개인 평가 수익 콜에서 개인이 평가 수익으로 바뀌었는데 개인들이 아직도 단독 매수급으로 들고 있고 수급이 넘어가질 않았으나 결국 430 위클리 콜을 약수익으로 살려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삼성전자가 급등하며 선물옵션 수급을 넘는 반등세가 계속 이어졌던 거죠. 삼성전자 시총 상승으로 끌어올리는 장이었고요. 개인 위클리 콜 옵션이 430이 회복되는 중으로 개인들의 위클리 옵션은 회복되어 평가 수익으로 전환됐다라는 거죠. 회복시켜서 마감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훨씬 낮지만 가끔은 일부 행사가에서 일어나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이슈로 일단 장중에 해당 옵션을 개인들의 매수가 있었던 해당 위클리 옵션을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생존 트레이딩입니다. 지지와 저항을 주목하자인데요. 파생반 텔레그램에 오늘 아침부터 12시 6분까지 점심시간 들어갈 때까지 어떤 내용으로 시장이 전개됐고 또 어떻게 풀어갔는지 한번 같이 한번 점검을 또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론 아침에 이제 급락 포인트만 잘 이용했으면은 충분히 오늘 하루를 수익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뒤에 변동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으면은 꽤나 어려운 하루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트레이딩할 때, 생존 트레이딩 하실 때요, 데이 트레이딩 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구간, 특히나 아침 시간에 집중해서 끝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비중을 대폭 줄이거나 관망하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비교적 수급으로 풀어가기 쉬울 때 수익을 내고 확정 짓고 끝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하루 종일 매매를 하다가는 결국에는 어느 쪽에서 어느 순간에 발목 잡혀가지고 해석적으로 어려운 구간에서 발목 잡혀서 꼬이게 되기가 쉬우니까 앞쪽에 깨끗할 때, 수급적으로 깨끗할 때를 이용해서 트레이딩하고 마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뒤에 진짜 해야겠다면 비중을 축소해가지고 인출하시고 축소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아침에 하방 수급에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고변동성 장세가 나온 날이었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서 원웨이는 쉽게 나오지 않음을 오늘도 보여준 날이었고 특이 수급은 곧 진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중요 돌파 자리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장이 추세대로 강세를 유지하려 하고 이때에는 수급 대비 강세장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보여준 하루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을 잠시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요게 이제 파생반에 이제 아침에 이제 올려드리는,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파생반에 이런 것들을 계속 중간중간에 올려드리면서 현재 시장 상황을 같이 점검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죠. 자, 8시 59분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가 있어서 삼성전자 출렁임을 주의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아침 9시에 하이닉스 급락 영향. 제가 오늘 아침에 하필이면 오늘 PC가 이상해서 좀 재부팅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초반에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아침에 굉장히 급하게 떨어질 때 이거 기술적으로 대응을 잘 하셨어야 됐고요. 9시 11분에는 외국인 선물이 분당 100억 원이 넘는 매도 속도로 오늘 장 초반을 밀어내면서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이닉스의 하락이 주도했다. 9시 2분에 9시 2분이 이제 기준 음봉이었고요. 자, 요게 이제 주도하는 음봉, 이제 하락을 시작했던 그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넘어서기 전까지는 사실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건데 사실상 넘어왔었죠. 너무 많이 내려갔었으니까.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상승 추세 bit각은 일단 장중 이탈됐지만 종가로 살려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 추이 아침에 내리 꽂았었죠. 굉장히 빠르게 내리 꽂았었는데 그거를 회복시켰죠, 같이. 개인 8월물 콜옵션에서 200억 원을 넘게 오늘도 누적으로 200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계속 매수가 나오고 있었고요. 장 초반에 개인 위클리 품매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초반에 개인들이 콜 쪽으로만 몰린 것을 체크했었습니다. 이게 9시 18분 내려오는 구간이에요. 전일 양매수가 이제 오늘 콜옵션 집중으로 전환됐고요. 총 30분 만에 진폭이 6포인트나 나왔고 수급상 오름숏이 유리하지만 단기 출렁임 사이즈도 꽤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 꽤 큰 변동성 출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언급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하락 조정이 시작된다면 아까 전에 체크했던 자리들을 또 한번 올려드린 건데요. 이거는 이제 복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뷰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지점인 424.5부근이 다음 자리가 되겠는데 이게 돌파했던 자리인데 결국에는 지켜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시 29분에는 이제 한팀장님께서 네이버 카페에 이제 올려드리는 게시판 종목, 오늘은 월요일, 목요일에 이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목요일로 게시판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은 아침에 아우토 크립트가 시작할 때 8% 가까이 상승했고 올려주신 3A 로직스가 상승하면서 오늘 장중에 3A 양봉 상승으로 끝났네요. 장중에 한 6%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한 팀장님 종목과 내용을 한번 같이 공부하셨으면, 그리고 또 활용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기 성향으로.
그리고 이거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에 아직도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독하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현재 영상에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를 보시고 신청하셔서 초대받고 합류하시면 됩니다. 검색 아무리 해도 안 나옵니다. 초대받고 따로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방에도 같이 초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는 매매일지 작성하시는 칸이 있는데요. 여기 매매일지를 꾸준히 작성해 주시는 분들 꽤 계시는데 같이 합류해서 써보시면 더 나중에 도움이 될 거고, 제가 장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1시간 가까이 그 매매일지를 보면서 복귀하는 그리고 타점 포인트를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외국인이 빠져있네. 자, 여기 초반에는 자, 개인들이 외국인이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갔구나. 이거 삭제할게요. 자, 여기 외국인의 이렇게 초반에는 하방 배팅이 있었는데요. 위클리 옵션, 그리고 개인은 상방 배팅이 있었죠. 근데 이게 바뀌었던 겁니다. 금융투자는 역시나 양매도를 구축하고 있었고요. 이게 초반의 포지션이었어요. 아침 9시 33분, 이게 46분 이후로 바뀐 거죠. 9시 37분에는 개인들이 어제까지 들어간 위클리 풋옵션을 일부 청산하고 427.5 위클리 풋에 매도 금액을 좀 쌓아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크게 뒤바뀌었던 거예요. 10시도 안 되었는데 개인 콜 쏠림 금액 차이는 보기 드문 수준이 나타났습니다. 자, 보기 드문 수준이기 때문에 정상화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주목해야 됐습니다. 이게 안 바뀐다면 원웨이로 넘어가는 거였고요. 장 초반이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었죠. 근데 이제 요거 작성하고 이제 5분 뒤부터 갑자기 바뀌었던 거죠. 현재 그 시간에 가장 돈이 쓰이고 있는 게 이제 개인들은 위클리 430 콜옵션이었는데 이게 끝까지 개인들의 매수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반대로 위클리 풋 427.5에서는 개인들이 풋매도를 하고 있다가 뒤바뀌었고요. 풋매수를 하고 있던 외국인들도 이거를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다시 다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수급 진정의 시간이 이제 아침 9시 59분 기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해서 피보나치 38.2와 50%짜리를 주목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는 618과 764까지 넘어가는 강세장으로 전환이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일 피보나치 382 싸움 하는 시간 짚었고요. 그때 프로그램 비차익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체크를 했었죠. 볼벤 상단 내려오는 이격 좁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 상단 이격 좁히는 시간에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계속 타고 여기다 저항을 받는 시기도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수급 체크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흐지부지 되는 위클리 옵션 포지션이 있었고, 개인들은 아까 전에 보였던 상방에서 점점 양매수화가 되고 있는 것도 포착이 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11시 15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상고심 선고 예정이 있던 거 적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밑에 11시 14분에 오늘 수급 대비 강세가 나온다면 삼성전자 선고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가능할 수 있겠다. 이게 어쨌든 선고 결과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된다면은 삼성전자가 상승할 수 있겠고, 그 삼성전자 상승이 곧 시장을 상승시킨다면 상승 시키는 방식으로 삼성전자 주도하에 수급 대비 강세장이 연출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재용 회장 선고 중에 시작됐었죠. 선고 중에 삼성전자가 66,000원을 돌파했고, 그걸 이제 이후로 시장이 추가적인 반등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죄가 확정되고 나서 일단 기대감에 들어왔던 물량은 단기 차익도 잠깐 함께 나왔는데요. 이내 다시 돌파해서 올라갔죠. 잠깐 차익만 나오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요거는 2월 3일에 무죄 선고 때는 약간 삼성전자가 바닥권에 있었거든요. 그때 당일 2%대 하락 이후에 2주 정도 상승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하락세의 끝자락선이었고, 지금은 선제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던 시점이니까 조금 달랐는데요. 그래서 오늘 반응이 그대로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 밑에서부터 돌리고 있는 시점이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결제 진행 과정 수급 현황인데 이따가 한번 같이 볼 거고요. 자, 차트 체크했고, 여기까지 오늘 점심시간 전까지 한번 같이 어떻게 시장을 또
풀어갔고 또 어떤 관점을 올려드렸고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실시간 기록이죠.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구나를 이제 그때그때 기록된 거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은 아 저때 저게 저렇게 진행이 안 됐을 수도 있겠네 혹은 저기서 저렇게 뒤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지만 저 실시간대 수급 변동에 대해서는 저 상황으로 파악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나서 변화하는 것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변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생존 트레이딩 데이터점으로서 오늘 활용할 수 있는 자리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를 보시면 오늘 이제 소신님께서 주요 자리를 잘 이용하신 흔적들이 좀 있는데요. 자, 오늘 카페 가면은 이게 소신님이 요즘 되게 잘하세요. 오늘도 8승 정도를 하시고 1패를 하셨는데 이제 그 구간에 이제 트레이딩 단타 트레이딩을 정말 잘 하시는데 오늘 보면요. 적당히 이제 하방을 공략하신 다음에 적당히 이제 이제 어디서 이제 계속 무한정 계속 하락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에서 제동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결정적으로 자, 이 구간 13번 요 자리를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는 빗각 추세대를 넘으면서도 이제 음봉을 양봉으로 덮어내는 공간과 추세 돌파 모든 게 함께 나오는 타점으로서 굉장히 좋은 타점으로 공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조. 또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타점에서 어떤 매매를 하시는구나. 나와 또 성향이 맞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카페에 들어오셔서 함께 이런 일지들을 공부하면서 나도 다른 생각도 해보고 나는 어떻게 매매했을까 적어보시고 또 생각해보시는 시간으로 하루를 뜻깊게 하루를 이렇게 마감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곧 나중에 쌓이면 내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 9시 2분에 중요한 자리가 있었죠. 기준 음봉이라고 말씀드렸던 자, 요 음봉 하향 돌파 자리죠. 숏 포지션이죠. 손절 여기다 잡고 하면은 수익이 나는 구조였죠. 중간에 여기 양봉 덮는 곳에서 한번 끊어낼 수 있는 자리였고 롱으로 갔다면 여기서 손절하면서 스위칭을 해야 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여기 이 양봉을 덮어내는 이 하향 숏 자리가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절을 여기다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보시면 이 음봉을 덮어내지 않으면 나는 자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쭉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 음봉을 돌파하지 않으면 나는 쭉 갖고 갈 거야 하면 여기서 잘라야겠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하향 이탈하는 요 자리가 숏 자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앞에 다 적은 거고요. 숫자 9시 32분까지 그 다음에 49분에서 57분은 여기입니다. 이제 빗각을 돌파하는 아까 소신님께서 이제 매수 타점으로 잡으신 그 구간이죠. 자, 그 구간에서 적당히 여기 나눠서 매수를 한다면 타점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10시 6분에는 자, 10시 6분에는 쭉 넓혀서 자, 여기는 중간에 내려오던 걸 다시 덮어내는 그런 봉이 하나가 출현했고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를 지지하는 그런 자리들로 이제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시 25분 여기는 자, 여기 중간에 여기 이제 교차 자리를 지지받는 거 여기 보시면 단계를 보시면 돼요. 여기 지지받았던 자리가 이렇게 돌파를 하고 그 자리가 지켜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자리 여기 저항받았던 자리 이탈하고 저항받았던 자리 저항받고 하는데 여기서 돌파하니까 그 자리가 지지를 받기 시작해요. 자, 이런 것들 항상 이렇게 나누면 박스로 여기 저항받던 자리를 돌파하면 그 자리는 이렇게 지지받는 효과가 되는 거 항상 여기 보면 저항이 돌파되면 일단 지지 역할, 지지가 이탈되면 일단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라는 것을 항상 숙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10시 25분 여기가 아까 했고 10시 25분이면은 거기 아까 한 자리고요. 그 다음에 12시 22분경 자, 여기도 이제 12시 22분은 12시 22분은 자, 여기 지지받는 자리 아까 전에 요 자리죠. 아까 쭉 연장선상에서 여기 지지받는 자리 돌파한 자리가 지지받는 자리 반복되는 자리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볼벤 상하단 보면서 이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면 되겠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거 기본이고 전일 혹은 최근 가장 중요했던 자리는 오늘도 영향을 미치기 쉽다. 특히 돈을 썼던 자리 주목하고요. 중첩 자리, 빗각 추세와 피보나치 체크, 구름대, 볼벤 상하단 등은 필수 보충 사항이 됩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초반에 밑으로 7포인트를 줄 때 위클리 풋옵션 422.5에서 최대 31배가 상승한 날이었고요. 425 위클리 풋옵션에서 최대 21배가 출현한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9시 46분 이후 위로 6포인트 이상 줄 때 위클리 콜옵션 430에서 13배, 그리고 432.5에서 최대 11배가 출현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왔던 그런 하루였죠. 위클리 옵션 만기 결제 진행 과정 중 수급 현황은 이제 11시 56분과 1시 57분과 그 다음에 2시 56분 나눠가지고 체크를 했는데요. 시간대별로 11시 56분에는 일단 이렇게 수급을 체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는 개인들이 콜옵션 중심으로 갔다가 풋옵션도 꽤 많이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432.5, 430, 427.5 보면 거의 다 개인들이 샀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처음에는 하방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저 풋옵션 다 녹이려고 하겠구나, 그러면 최소한 박스 아니면 상승 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가 된 거죠. 아침에 일찍 개인들의 위클리 콜 매수 금액이 녹아버려서 이미 녹아버린 걸 뒤로 하고 이제 풋을 녹이려고 하는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녹아서 크게 올려서 부활시키지만 않으면 결국 개인은 큰 손실 마감 예상했는데 430 위클리 콜은 부활을 시켜줬습니다. 9시 46분 이후 개인들이 풋옵션 매수를 늘리면서 양매수화가 진행되면서 반등했고요. 이제 시장은 개인들의 위클리 풋옵션을 녹이는 시간으로 갔던 거죠. 10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반등세가 있었던 거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1시 57분에도 여전히 10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삼성전자 상승과 함께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었고, 아침에 다 죽었던 위클리 콜 430을 살려주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도 체크했습니다. 일봉 추세를 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대비 강세가 여전하다. SK 하이닉스 팔아서 삼성전자 사는 움직임이 잡히고 있고, 삼성전자가 시장 상승 기여도 측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이닉스가 빠지는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뒤에 상승하는 것이 장중 반등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시 56분에 체크한 것은 가장 중요한 싸움인 430 위클리 콜을 얼마나 살리냐 아니면 죽이냐 이거였는데, 개인들이 끝까지 비중을 줄이면서 물론 물량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보유 중인 상태에서 이거를 회복시켜준 그런 날이었고요. 실제로 1.56으로 진입해서 1.64까지 결제되면서 개인들의 이제 평가와 만기 결제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32.5에 외국인들이 한 1만 계약 정도의 로또 베팅도 들어갔는데 금액은 크지 않아서 결국에는 외국인도 요거는 로또 꽝이 되었습니다. 시도는 했던 것 같은데 막혔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430 위클리 콜만 개인 약수익이 났고, 나머지는 다 녹아서 개인 손실로 마감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외국인도 432.5 위클리 콜의 막판 로또는 실패했습니다. 최적 자리는 코스피 200 기준 430으로 현재 개인들의 430 위클리 콜 평가 수익이 잡혀있는 상태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나머지 콜풋은 모두 매입가 대비 녹아 손실을 기록 중인 상태로 최적 자리보다 조금 더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개인들의 손실 금액이 많이 만회돼서 끝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을 기실현 포함해서 증권사 평균 추산으로 내보면 외국인은 약 6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됐고요. 개인은 18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게 430 위클리 콜 제외 대부분의 주요 베팅 옵션에서 손실을 보여줬고요. 금융투자는 약 24억 원의 수익이 잡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매도였기 때문에 어제 오늘 왔다 갔다만 많이 했지 결국엔 제자리 걸음을 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수익이 많이 잡힌 상태였죠. 하지만 금융투자는 손실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죠. 아침에는.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793만 주를 매수했고요. 자사주 매입 신청 은 본주 100만 주 신청했던 본주 100만 주가 모두 매수 완료되었습니다. 2시 50분경에 완료했고요.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10개월 이상 같은 자리를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은 65,000에서 65,200을 돌파한 이후에 69,000에서 7만원에 해당하는 자리로 공간이 확보됐는데요. 그 전에 이제 480일 이평선 자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한 67,400원 정도 되고요. 사법 리스크 해제 후 482평 자리까지 지금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21억 매도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은 9월물에서 단독 매도 누적이 2.8조 원 정도, 야간 포함하면 약 3조 원가량의 매도를 가지고 있고요. 장기, 롤오버 포함 장기 선물 매도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미차익은 오늘도 매도였죠. 942억 매도 마감했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약 1년간 매도 누적이 26조 8,070억 원을 기록하면서 프로그램의 포지션이 계속 매도로 일관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은 7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92.1원으로 정규장이 종료됐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3,954억 원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장기 추세 상승 빗각 지지받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금세 1,400원, 1,410원 도달할 가능성이 지금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채 선물 10년물은 외국인들이 1조 1229억이나 대량 매도를 했는데요. 이는 어제 최근에 이 내용들 복습하는 겁니다. 향후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국채 가격 하락에 대한 대응한 이제 포지션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의 추경 확대와 재정 지출 증가가 적자 국채 발행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대응이 맞물린 움직임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은 이미 5월에서 6월 두 달간 국채 선물을 총 33조 원 규모로 순매도하며 채권금리 상승에 강하게 베팅한 바가 있고 7월 들어서도 간헐적인 대량 매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이러한 외국인의 지속적인 채권 매도세는 원화 약세 및 외국인의 자금 이탈 신호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금리 상승이 현실화될 경우 미래 이익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주식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리스크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연준의 자산 축소와 같은 미국발 긴축 이슈나 일본 금리 인상 등 특정 트리거가 작용할 경우 증시는 갑작스러운 하방 압력에 직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과거 국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할 때 자금이 국채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풀이되기 위해서는 원화 강세와 외국인의 주식 매입 수요가 강해야 하는데 지금은 외국인의 주식과 선물 매도가 우세하고 원화 약세가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분할로 자금을 유출하는 흐름이지 채권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한다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변동성 지수는 오늘 2.3% 하락한 21.74로 마감했고요.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고변동성 장세와 고진폭, 잦은 진폭 변동성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롱 포지션이 주를 이룬 미국 7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포지션 청산을 위한 변동성과 출렁임에 우리 야간 시장이 흔들릴 수 있음에 유의하면서 금요일장도 함께 시장 상황을 같이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